몇 개 있었잖아요, 그죠? 마침 내가 그 분과였어. 아, 네. 아, 이게 이렇게 닳구나. 성벽이 밑에까지 아주 그냥 저기네요. 근데 이걸 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땀 좀 봐. 조사 담당하고 있는 한선생님인데요. 여기 판넬 보이시죠? 여기 앞에서 설명 5분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빈 여러분 순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현장 조사했던 거 간략하게 판넬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안쪽이 위험하고 좀 협소해서 다 같이 들어가서 보실 수는 없어서 한 20명 단위로 해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보시고 유물 보고 내려가는 순으로, 뒤에 계신 분은 기다리시는 동안 저 펜스 밖에서 바라보며 우물지가 또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넬 뒤에 계셔서 못 보신 분들 좀 보시면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보시고 내려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지역 말고는 들어가시면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붕괴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해둔 장소로만 좀 이동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갑바는 밟으시면 안 돼요. 아니, 갑바는 방수포 파란색 갑바는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데. 저희 오늘 사회에 맡아주신 팀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 제2유물지 발굴조사 성과보고, 기념촬영, 출토 유물 관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후암산성 제1차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기상 국회의원님께서는 국회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행사를 축하드린다는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의 김용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가셨습니다. 예. 예, 이어서 금천구의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훈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나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내빈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 유성원입니다. 네, 올라오시는데 뭐 불편함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처럼 땀 흘리면서 우리 또 금천구 우리 내고장 역사 현장을 본다라는 꿈으로 이렇게 같이 걸어 올라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이제 아마 경과 보고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 이제 허암성 제2유물지 발굴 조사 사업은 국가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이 주관돼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천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국회 등 여론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이제 이런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34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올해 아마 편성된 예산이 한 60여 원 되고 내년도 한 60억 원 이상 됩니다. 이 주변이 굉장히 사유지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정성에 왜 사유지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역사 현장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발굴 조사까지 하다 보니까 이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많이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금천구가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흥현이었죠. 그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만은 그 중심지였는데 이 서울시로 1973년도 늦게 편입이 되고 또 영등포에서 구로에서 또 금천으로 이렇게 분구되다 보니까 저희 역사성이라는 것들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이제 문화재 우리 박현규 부원장님도 문화원에 계시지만 또 여기 시흥에 진짜 오래 살았던 우리 마은전 회장님이나 뭐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세요. 진짜 어렸을 때 그런 정통성이나 또 역사성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런 많이 말씀하셔서 이런 화엄산성 개발을 통해서 우리 금천구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개성 발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삼국시대 유물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물까지 아마 이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발견된 유물은 이제 문화재청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전문적인 고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역사 시기라든지 이런 게 판명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유물로 이제 이렇게 아마 등재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천구가 이 화엄산성 제2우물터를 또 발굴 조사를 계기로 해서 역사 공원화하려고 하는 또 저희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천구에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유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세대까지 이렇게 교육 현장으로 또 이렇게 활용하면서 우리 금천구의 자부심과 역사를 드높이는 그런 또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용술 구의회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의장 김용술입니다. 여러분들 올라오시는데 땀 많이 흘렸죠? 저도 땀을 많이 흘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방수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올라올 때 보니까 날씨는 꽤 좋아요. 근데 후덥지근하죠. 그러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났는데요. 여기 화엄산성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은 금천구의 자랑입니다. 이거를 개발해서 유적지만 발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관광지로 만들어서 우리 금천구가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앞에도 지금 이렇게 유물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서 여기도 좀 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확인을 해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측과 전면에 있는 곳을 두 곳이 유물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금천구도 명소의 관광명소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려가실 때도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잘 내려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늦게 아까 소개 미처 못해드린 분이 계시는데 금천구의 엄새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 요청이 있어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민중산층위원회 부위원장 이창용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구 문화를 좀 더 개성시키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구청장님이야 우리 모두 함께해서 새로운 유적지를 만드는데 저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 발굴조사의 용역사인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기관 한강문화재연구원 손설빈 팀장님께서 제2우물지 발굴조사 성과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저 손설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사단에서 책임조사원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주소는 시흥동 산 93-2번지 일대로 갖고 있고요. 그걸로 이제 면적이랑 해서 문화유산이 다 허가를 받고 조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89년에 처음으로 한우물 관련해서 조사를 시행을 했었고요. 부족해서 90년 봄에 한 번 더 조사를 진행을 해서 한우물은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제2우물지는 그 전에 이제 움푹 꺼져 있어서 물이 고여서 우물터다라고는 이제 태감상은 알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우물지인지는 몰랐는데요. 90년에 조사를 시행을 하면서 방형에 한우물과 비슷한 우물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발굴하게 된 게 한 30년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여름에 6월 달에 저희가 시굴이라 그래서 테스트를 일종 구덩이를 넣어서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일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 유적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물지 조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 건물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쪽에 건물터가 또 나왔는데 그쪽으로 이제 조사 진행 방향은 그렇게 차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항공 촬영한 겁니다. 드론으로 이제 찍은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한우물 저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호암산성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군사헬기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높이상으로 봐도 제일 높은 지역이고 헬기장 만들면서 이제 평탄화시킨 면도 있지만 저 부분이 가장 위계가 높은 지역이 뭐 건물타라든지 그게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물하고 이 건물하고 연계해 봤을 때는 여기도 그 위에 못지않는 장소 입지적인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소위 성주라든지 장군이 있었던 자리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물지는 기존의 조사 방법에서 이제 연결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조사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테스트를 넣어서 이 우물이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지 아니면 우물이 넘어졌으면 어떻게 넘어졌는지 수리를 했으면 어떻게 수리했는지를 이런 저희들이 말하는 토층이라고 하는 걸로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층을 다 나누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1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퇴적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밟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대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폐기되거나 붕괴층은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 조사할 때는 이 첫 번째 층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리 현대층이라고 해도 삼국시대에 나온 유물은 변함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중을 따져서 수습하기도 하고 그냥 자료로만 남기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우물 벽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돌하고 기와들이 이제 붕괴된 거를 층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크게는 2번 정도 순차적으로 붕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청소하고 그래야지만 유지가 되듯이 예전에도 무너지면 수리하고 그런 거를 아마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는 수리를 했을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모습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물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에 시작을 해서 고려 때 크게 한번 수리를 한 걸로 유물이나 그 층에 보이는 걸로 해석을 그렇게 했고요. 층에서 여기 특징적인 거는 준설을 주기적으로 했을 거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우물질들은 폐기가 되면 중간에 사이에 간층이 껴서 갈라지고 그다음에 점토층이 넓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점토층도 나게 없고요. 그리고 중간에 바닥에서도 통일신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려시대 유물도 나오고 있어서 고려 때 한 번 크게 또 한 번은 준설을 했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준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하천에 있는 바닥을 높아진 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주로 하고 제일 유명한 거는 명조 때 청계천 일대를 준설한 게 의궤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림 그거 나중에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은 크게는 3번에 걸쳐서 변화 과정을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고고학에서는 유물로 가지고만 증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몇백 년 동안은 여러 번의 수리가 30년 내에서도 여러 번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몇백 년 동안 뭐 3번 있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고고학적으로 시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몇백 년 단위로만 나눌 수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 크게는 3번에 걸쳐서 우물지 일대가 변화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신라 때 이제 처음에 여기가 조성이 되고요. 여기 통일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은 일부가 발굴이 됐기 때문에 성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진한 편이라서 성은 신라가 진흥왕 때 553년에 여기를 이룬 다음에 얼정병도에서는 있었을 거라고는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공간은 통일신라 때부터 크게 아래에 제일 깊은 계곡부를 막아서 이쪽 정도 이제 공간을 확보한 거는 통일신라 때부터라고 지금 고고학적 유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리를 거쳤을 거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보라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이제 고려 전기 때 크게 한번 수리를 합니다. 이게 유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쓰는 그릇들이 마찬가지지만 통일신라 때 기와랑 고려 때 기와랑 또 고려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유물이 자기의 모양이나 형태를 바꿉니다. 사람이 바꾼 거기는 하는데요. 그걸로 이제 1차적으로 시기 구분을 해서 크게는 이제 고려 전기 때 엄청난 큰 공사를 한번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마지막 단계로는 그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단계로는 우물이 계속 유지됐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게 저기 한꺼번에 다 퇴적되지도 않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지됐는지 않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유지됐었던 것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게 검은색에서 저기 건물지라고 표시를 한 부분이 그 꺾여 있는데 축선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뭐 지형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성과 축선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 축선이 달라지면 시기가 다르거나 기존의 그 간격을 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건물지가 우물하고 축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건물지에서 1호 건물지 아궁이부에서 저기 제일 끝에 이제 판넬에 보이면 고려시대 청자발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도자기 전문가한테 그 의뢰를 해보니까 13세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제일 무난할 것 같다고 합니다. 뭐 13세기는 고려고 가장 큰 사건은 대모왕진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 사진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게 우물 바닥인데 우물 바닥에 아까 이런 기와나 이런 것들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엄청 많은 기와들이 나왔고 완형이고 저기 유물 전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일부만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물인데요. 유물은 뭐 토기라고 저희는 보통 말을 하는데 토기, 뭐 도기, 자기 이렇게 크게 구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전유라고 그래서 기와랑 전돌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저희 유적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아마 우물벽 상부에 마감을 일종 정도는 기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양이 이 우물지를 덮고 있는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벽 위에 마감을
하는 걸로 좀 원천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바닥에 전부 다 이제 기와들이 깔려서 나왔고, 문양은 이제 문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난 것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기와 이제 숲기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겸이라고 좀 어렵게 해놨는데 이게 좀 낫입니다. 낫이고, 낫은 뭐 지금이라고 해도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고각적으로는 조금씩은 형태는 변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도끼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불하고 표현을 하는데, 도끼가 나왔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구멍이 있는지 형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보려고 이제 철기 유물들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사진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제품은 주조입니다. 주조라고, 이게 틀을 만들어서 만들면 주조고 때려서 만들면 단조인데, 낫이나 이런 것들은, 칼이나 이런 것들은 단조로 두드려서 만들고요. 주조 같은 경우는 도끼, 이 밑에 보시는 이런 지금 용두 이음새라고 지금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조인데, 그러면 주조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고전 과학자들이 봤을 때 여기 이제 주조를 할 때 기포가 생기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그걸 못합니다. 근데 보존 과학자가 봤을 때는 기포가 있어서 이거는 주조품이라고 그렇게 제작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그 일종의 물질 자료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그 머릿속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문집이라든 이런 건 남아있지만 삼국시대나 고대 때는 그렇게 잘 남아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불교를 다 믿었다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 증거는 보통 보면 벽화라든지 아니면 유물에서 그 부처를 상징하는, 연화화생 상징하는 그 연꽃문의 왁새들, 그런 거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주로 나온 기와에서 윤곽으로 파서 그 연꽃 봉우리로 판단이 되는 거를 그 새겼더라고요. 이거는 기와를 제작할 때 마르기 전에 파야지만 파지는 거라서 후대에 판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작 과정에서 의미를 가지고 판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밑에 보시면 습지에서 올라오듯이 올라온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꽃인 것 같긴 한데 무슨 꽃인가 되게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모티브가 좀 제일 비슷한 거예요. 문화적인 거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그나마 제일 자세히 보이는 거는 고구려 우용청의 이제 고분벽화에서 이쪽 보시면 연꽃이 활짝 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서서 보는 인면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데 이게 이제 확대한 겁니다. 이제 피기 전에 봉우리가 맺혀 있는 건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밑에서 줄기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바깥쪽으로 까지는 모습이 모티브가 같고, 그 다음에 고대 때는 불교가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었고 그거를 내포한 게 아닌가 해서 연꽃 봉우리용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전문 선생님 의견들도 자문을 구했는데 크게 뭐 동의하는 걸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때는 왕들이 한 3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지금 부총장님은 그 일을 안 하시지만 그 전쟁하고 그다음에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만 한다고 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도 제사가 남아 있고, 고대 때도 계속 여러 가지 뭐 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제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의미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는 아까 보신 이 건물 아래에서 만들 때 구덩이를 파고요. 그 수막새라서 연꽃 문양 있는 수막새, 그 다음에 이제 관청관자가 새겨진 도장, 인장이 같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해석이 안 되거나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더 조사를 해야 되면 의뢰 관련해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차후 계속 진행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의뢰 관련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하고 묻고 건물을 올렸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새긴 거긴 한데요. 그냥 임금왕자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왕궁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나왔다 하고 그냥 의미를 나중에 이제 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유물인데 지금 용도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좀 더 풀어야 될 숙제고요. 아마 어느 장식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구멍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제 보존 처리 과학자가 이제 파가지고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앞에서 보시면 용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에 껴서 뒤에 결구해서 고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반 분들이나 아니면 제일 오해하신다 그래야 될까 좀 다른 게 지금은 구청이 지금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삼국시대 때나 고려 전까지는 대부분이 다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이 다 산에 있고 산에 어디냐 시청 아니고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처음엔 군사시설로 만들어졌다가 처음엔 작다가 뭐 이제 행정적인 기능이 늘어나면 이제 커지는 성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 호암산성은 1.5km라고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조선시대 한양도성이나 뭐 이성산성 그걸 제외하고는 이때 당시에는 이 일대 서남부 일꾼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지금의 구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이 관청관자가 나왔다는. 여기서는 처음에 2점이 나왔는데 2점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추가로 조사하면서 2개가 더 나왔는데 거기는 관청관자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때 중심. 이거요? 이거는 이제 숫기화라서 문양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런 성과를 이번 달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장마 대비도 하고 이런 거 준비를 해서 이제 하산을 할 거고요. 가을에 이제 다시 이 일대 건물을 연계해서 조사를 하기로 요청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6월달 마무리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진한 부분들은 자료를 가을하고 겨울에 더 모으고 내년에도 더 준비를 해서 이 유물은 장기적으로 정기 보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중요한 그 역사적 성격이라든지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학술대회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오셔가지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굴하게 해주셔서 국민 여러분하고 구청장 이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할 때는 연구의 대상이고 흔적이 돼서 그걸로 시작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물 밑에 제사 지낼 때 부정유럽하고 도자기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당구라고 일본 용어긴 하지만 요즘에 진당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 뭐 상량문 올릴 때도 제사 지내고 다 하잖아요. 건물 터 기단 닦을 때도 제사를 다 지내기 때문에 그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지금 할 거예요? 예, 다음 단계로 할 지금 저거 1차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옛날에 무슨 얼굴로만 치면 그냥 얼굴만 약간 한 거. 그때야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초원락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그거는 아니고. 아니 그때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삼국시대 때는 이렇게 지붕이 기와는 궁궐하고 묘하고 그 다음에 산성, 관청 사찰 말고는 들어간 예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편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기와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럼 발견된 유물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지금 그나마 제일 높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가치가 큰 거는 그거죠. 이제 명문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 그 전에도 이제 나왔었고 이 잉대내라고 하는 그의 잉볼론으로 연결되는 그 연골고리를 왜냐하면 기록에 잉볼론이라고 있지만 그 중심이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산성을 팠는데 토대에 아무 기록이 안 나오면 이제 정확하게 비정을 못 하는데 잉대내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름을 제가 바꿔도 사람들이 30년이 죽을 때까지도 옛날 이름을 불러요. 이제 그런 속성에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옛날에 찬란했던 내가 우리 고향 이름 원래 이거였는데라고 해서 지금은 이름이 금천이지만 옛날에는 잉볼로였으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는 그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섞여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 얼굴이라고 해서 아차산성, 이성산성 이런 데 자기들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관자로 찍어서 인증하는 그거랑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런 와당들은 막새들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봉우리를 이제 이런 거를 사는 거는 이 사람들의 뭐 신앙이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그 생각하고 당시 문화를 일종의 있는 기록이나 삼국시대 자료들에 다 논문들도 있고 뭐 불교 관련도 다 있는데 일종의 국어학적으로 유물이 나와서 일종의 증거가 하나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근데 아까 설명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장으로 자기들 글씨를 찍는 경우는 대부분 이걸 밖에다가 찍습니다. 제 밖에다 찍는데 안쪽에다가 찍는 경우는 좀 특이한 예라서 그거는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관도 관청에 납품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나중에는 예. 왜군 임진왜란 때 한우물이 임진왜란 때도 사용한 걸로 지금 보이니까 임진왜란 싸우는 적기 뭐 이렇게 군경참시대로 그것까지는 조사된 사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아니 그게 호암산성에서 발굴 조사를 한 건 한우물하고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나오려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집자리 같은 것들이 나와서 집자리 숫자라든지 그거를 역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물이 언제냐 그것도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거기 단계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어떤 자료라고 막 네, 이게 서울 호암산성이 국가사석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울 호암산성을 아시나요? 라고 몇 년 전까지 그리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질문을 해도 모른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한우물은 아시나요? 석구상은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그 서울 호암산성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발굴의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를 보니 아주 기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호암산성이 우리 금천구에 이제 국가사석지로 지정되어 있는 유일한 사석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정밀한 발굴 조사를 이루어져서 여기 형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역사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이 복원된 모습들이 우리들 눈앞에 짠다고 나타날 그때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앞으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복원될지 또 함께 지켜보면서 잘 연구되고 잘 조사되고 복원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서울 호암산성은 이게 이제 다니시다 보면 산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관통하는 등산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산성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아주 무심결에 산성 벽을 막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산성의 중요성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호암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이 서남권에서 군사요충지로서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왜 여기다가 산성을 지었는지를 좀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호암산성을 통해서 금천구가 또 우리 이 국토 면적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이 발굴이 된대요. 근데 그 기와장이 우르르 이제 쏟아진 게 그 담벼락에다가 기와를 이렇게 아까 숙회 기와가 이렇게 쭉 얹어져가지고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되게 지금 건물지를 발굴하는 이유가 여기가 이쪽 측면이 그 담벼락이랑 이렇게 면해져 있다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물이 세워져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지를 빨리 복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원래 여기가 그 가을에 복원될 대상이 아니었는데 여기 발굴하면서 그게 나왔다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관자 그 기와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런 기와들